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무능을 반일 선동으로 덮으려 하는 매국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기했던 불화수소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선동을 집권을 위한 주 무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제는 미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2일 날 오전에 가기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무회의죠. 이 가기를 열어가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가 한국에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는 한 1,100여 개 품목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기를 하루 앞둔 1일 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상하고 한 45분 정도 담판을 벌였지만 양측 모두 절충한 제시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고노 외무상이 강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유지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일 날 이제 일본에 가기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 나루이토 일학 명의로 공포되고 21일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는 8월 23일부터 한국은 수출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 상태에서 한일 관계가 파고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시행령 공포 연기를 하는 그런 카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징용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국가 안보상 취하는 수출 관리 문제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국인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일 간의 관계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한일 간 외교적인 신뢰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이건 이제 사실상 외교적 단전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산업 전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은 1,100개 품목에 대해서 강화된 수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걸 이제 수입하려고 그러면 껌껌이 일본 부품으로 만드는 제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팔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수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1,100여 개 품목들이 한국의 주력 산업 업종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국내의 반도체 업계는 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또 앞으로 이제 2차 규제가 시작되면 원판인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같은 이런 핵심 소재까지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작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치 제어반이죠. CNC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든지 고전압용 콘덴서 같은 것들, 이것도 규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역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국내산이나 중국산은 품질이 낮아서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보유한 주요 부품 재고도 한 달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 정유, 철강업계도 공포 그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 업계까지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본산 비중이 91%에 달하는 CNC, 그러니까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기 업계는 아예 대책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긴 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기업들이 일본의 협력에 안주해 있는 것 같다. 이때까지 안주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은 말로 기업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무역 제재 후에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법은 뭐냐? 죽창, 의병, 뭐 이런 말을 통해서 국민 선동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직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2019년의 세계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야말로 전 세계의 여러 나라 부품들을 조합해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꽉 차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회사를 봐도 첨단을 걷는 제품들의 생산 구조가 한 국가 내에서 올인원으로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만 해도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요, 두뇌인 AP는 퀄컴, 미국이죠.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이죠. 커브 글래스는 코닝, 미국입니다. 카메라 센서는 소니, 일본 겁니다. 지문 센서는 퀄컴, 미국이죠. OS 운영체계는 구글입니다. 미국이죠. 이런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을 한국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거의 불가능한 꿈입니다. 한국이 왜 시도를 안 했습니까? 했지만 턱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만 해도 기본 재료인 웨이퍼는 숨코 일본 회사죠. 포토 장비는 ASML 네덜란드입니다. 시각 장비는 램 리서치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착 장비는 AMAT 미국입니다. 에칭가스는 스텔라 일본 회사. 검사 장비는 KLA 미국.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다 쓰는 겁니다. 일본이 문제 삼았던 에칭가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국산할 수 있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들인 장관이나 당국자들이 조금 아는 척 한답시고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식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그런 거 개발 안 하고 뭐 했냐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영선 중기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무식한 대열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20년 정도를 번다고 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리고 단기간 국산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요? 한마디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3분기 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한 2달 반 정도의 플러스 재고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는 3분기에는 본격적인 충격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나치의 선동 전략가죠. 파월 요제프 게벨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박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전부터 바로 이 괴벨스의 말대로 선동을 집권을 위한 주무기로 삼아왔습니다. 특별히 친일, 민족, 민주라는 세 가지 선동 키워드로 국민들을 현혹했고 결국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산업화 진영을 친일로 매도를 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일당을 민족이라는 단어로 보호하고 이미지 변환 작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선동과 행동을 민주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반민주고 반민족이고 반일을 거부하는 친일 집단으로 낙인 찍으면서 절대 악으로 내몰아쳤습니다. 적폐의 대상이 된 거죠. 특별히 친일파 노름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친일파는 기득권이고 독재자 후예라는 일석삼조의 프레임까지 딱 맞아떨어진 꽃놀이패를 이들이 잡은 겁니다.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민주당 영구 집권의 패로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위대한 게르만이라는 단어를 썼던 히틀러라든지 로마 제국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던 무솔리니, 또 그런 류의 파시스트, 슬라브주의를 외쳤던 스탈린같이 민족과 애국을 전유물로 내세우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광기 어린 폭정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민주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없고 오직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봉에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올해 2월 26일 오전에 서울 효창공원에서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 3.1절 축사에서도 친일파와 친일장제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정당하기 위해 당시 일제강점기 때 7,500명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근거도 없는 말로 반일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이 이러한 선동에 발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문재인 정부는 역사전쟁의 깃발을 들었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과거를 지배해가지고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략은 전교조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도의회를 통해서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공영방송은 민족정기 특집으로 가득했고요. 그러다가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판회된다. 이 말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전교조는 친일파가 만든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과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마치 2019년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친일 청산 작업은 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덕 근본주의적 역사관으로 친일 청산을 부르짖는 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 백일화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반일몰이를 통해서 여론을 장악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익이고 뭐고 경제가 살든 죽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 반동적 행태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권이 무능할수록 선동에 기댄다는 점입니다. 이 정권의 반일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어느 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를 정도로 피폐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요. 만능보검이었던 대북한 정책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친일 프레임, 진짜 싸구려 민족주의를 꺼내든 겁니다. 경제 실정도 덮을 수 있고, 왜요? 경제가 나빠진 거 다 일본 탓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 감성이 불을 질러가지고 지지층을 끌고 가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선동 도구로 쓰여진 게 뭡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입니다. 노노 재팬 운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반일 선동 도구로 내세운 것,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그러는데요. 정말 허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부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선봉에 나섰죠. 이를 문재인 지지자들이 확대 재생산해가고 있고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이걸 국민운동으로 부추깁니다. 이 타겟들로 떠오른 기업들이 곧 노노재판 대상 기업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니클로라든지 데상트라든지 ABC 마트라든지 무인양품, 일본 맥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언론들은 친절하게 일본산 원료들이 들어있는 제품까지 홍보해 줍니다. 코미디입니다. 진짜 코미디입니다. 노노재팬을 기양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가 일본의 소니 제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의 카메라부터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카메라뿐입니까?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일본산 부품들을 증오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박살내는 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유니클로 불매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일본산 제품이나 일본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들 다 집 밖으로 내팽개치는 작업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 안 합니까? 더 원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노노재팬을 홍보하는 방송사의 카메라나 방송 장비의 70에서 80% 아니 90% 이상이 일본산 제품들입니다. 자신들은 일본산 제품들을 잘 쓰면서 그걸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노노재팬을 말한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노노재팬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자들, 당신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들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일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카메라 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국산 카메라로 교체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리 할 수가 없죠. 왜요? 국산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송 장비 하나, 카메라 하나면 유니클로 수천 개, 수만 벌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노노재팬 활동 하나. 요즘 손석희 사장의 뉴스 진행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방송사가 있죠. JTBC입니다. 이 JTBC에 일본의 TV 아사히가 130억 원이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과연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제품 원료가 일본산이라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하는 판인데 일본 자본이 130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 JTBC에 대해서 노 시청운동을 노노재팬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일본의 전범기업에까지 주식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노노재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연금 안 받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이것을 선동하는 언론들도 그렇고요. 이걸 추종하는 상당수 국민들 역시 문재인 정권의 야욕에 속아 넘어간 좀비 신세가 된 겁니다.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매국행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덮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좌파 통치를 위한 또 하나의 진영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광복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을 위해 우리 국익을 내팽개칠 매국노가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을 핑계로 반일 선동을 하는 그들이 국익을 팽개친 매국노들 아닙니까? 1900년대식 친일이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태였다 그러면 2019년의 반일은 역으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구시대의 잣대로 정적에게 토착 왜구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 사냥을 벌이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짓을 행하는 겁니까?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불화수소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됩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그렇게 회계망측한 반일 선동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로도 전향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어디로 가느냐? 그 행방 아니었습니까? 그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건너갔을지도 모른다는 일본 측의 의심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불화수소 문제를 꺼내기까지는 지난해 12월에 일본 해역에서의 좌이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 대항함의 이 레이저 발사 사건이 배후에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이 의심하는 불화수소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공개하고 일본 측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도는 하지 않고 그저 일본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떼를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회 대표들이 일본 가는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지냐 뭐 이랬다면서요. 아니, 아무 대책도 없이 안면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 감정 조장 같은 그런 치졸한 수 쓰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각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접한 반일 선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장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십시오. 무능을 반일 선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매국행입니다.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빨리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YTimes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